71살의 박영수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서 30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 온 박영수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영수는 36의 나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갓 5살이던 딸 수진을 안고 오열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는 아빠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껴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영수는 도남동 재래시장 한 구석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평수는 고작 10평. 낡은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재래시장 입구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딸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일을 도우려고 방과 후에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야, 수진아. 너는 공부나 해. 엄마는 괜찮아. 영수는 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딸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수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영수는 딸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진이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영수는 주저없이 냈습니다. 자신은 점심을 굶어도 딸의 학원비만큼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영수는 합격증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댔습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만류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게. 졸업 후 수지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태환과 결혼했습니다. 영수는 딸의 결혼준비금으로 3억 원을 내놨습니다. 분식집을 팔 생각도 했지만 딸이 말렸습니다. 엄마, 가게는 팔지 마. 그냥 대출 받아. 영수는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딸은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수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영수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듬해 봄, 영수는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서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지킨 가게를 떠나는 날, 영수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아쉬워했습니다. 최명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수씨, 몸 관리 잘하고 나중에 또 보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의 가을, 영수는 삼성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해도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선납금으로 30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25만 원. 대출 이자를 갚느라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영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지 차갑고 바쁜 기색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라 바쁜데요. 영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데.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그냥 큰 수술은 아닌데 수술하면 괜찮다는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든대. 선납금으로 300만 원은 당장 준비해야 하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딸이 너무 걱정할까봐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하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태환이 치과 대출 이자 갚느라 빠듯하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수술을 못하게 되면 엄마, 그냥 집에서 푹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제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엄마, 저도 힘들어요. 태환이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집 관리비며 보험료며 나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800만 원은 무리예요. 그럼 300만 원만이라도. 엄마, 왜 자꾸 저한테만 부담 주세요? 저도 제 살기 바빠요. 바쁘니까 다시 전화 드릴게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분식집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 3억 원도 아무 망설임 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800만 원이 없다니. 영수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수술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로비 한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김말자가 지나가다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영수씨? 여기서 웬일이에요? 아, 말자씨 검사 받으러 왔다가. 말자는 영수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연락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안 도와준다고 했구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수씨, 그런데 말이야.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반포 호텔에서 일하는데 어제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거 수진이 아니에요? 영수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반포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딸 수진과 사위 태환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급 드레스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환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병철 회장님 칠순 축하.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에요? 어제요. 조카 말로는 호텔 대연회장 빌리는 데만 2천만 원은 든대요. 음식이며 술이며 다 합치면 5천만 원은 넘을 거래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에게 8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딸이 사돈의 칠순잔치에는 5천만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수진이가 시아버지 칠순잔치를 이렇게 크게 해줬나 봐요. 효녀네, 효녀. 말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씨,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3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키운 딸이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까지.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800만 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의 칠순잔치에는 5천만 원을 쓴 것입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엄마, 왜 또 전화하세요? 바쁘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끊어라.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곳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 선납금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수술 일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납금을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5만 원밖에 없었고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포기한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아이고. 영수는 비틀거리며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명자씨? 어머, 영수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최명자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영수의 분식집 단골이었던 손님이었습니다. 영수가 가게 문을 닫은 후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명자씨,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저도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영수씨는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영수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영수의 상태를 보더니 곧장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요. 간호사가 달려와 영수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영수는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명자는 영수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수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영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딸에게 전화했지만 거절당한 것, 그리고 딸이 장인의 칠순잔치에 5천만 원을 쓴 것까지.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그랬다고요?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너무 예뻐만 하고 혼도 안 내고. 아니에요, 영수씨. 잘못은 수진이가 한 거예요. 명자는 가방을 열더니 수첩을 꺼냈습니다. 영수씨,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명자씨, 그럴 수는 없어요.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괜찮아요. 저 요즘 부동산 컨설팅 일 하면서 여유가 좀 생겼어요. 30년 동안 영수씨 분식집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은혜 갚는다 생각할게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자씨, 그리고요, 영수씨. 제가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명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수씨가 사시던 동네, 도남동 말이에요. 거기 재개발 확정됐어요. 재개발이요? 네. 제가 부동산 쪽 일하면서 알게 됐는데 조만간 발표될 거예요. 영수씨 지금 사시는 그 집, 주인이 누구예요? 몇 해 전에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저한테 파셨어요. 명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씨,
그 집 분양권 가치가 엄청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최소 80억은 될 것 같아요. 80억이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개발 절차 복잡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영수는 멍하니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일만 하던 자신이 80억짜리 분양권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일단 수술부터 받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요. 명자의 도움으로 영수는 그날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명자는 바로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명자 씨,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우선 갚을 생각 말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명자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복잡한 재개발 절차를 명자 씨가 도와줘 분양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명자의 도움으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영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영수는 80억 가치의 분양권 소유자가 됐습니다. 명자 씨, 이게 현실인가요? 현실이에요, 영수 씨.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수의 휴대폰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다정해진 목소리에 영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곧 알게 됐습니다. 딸이 재개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분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든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 잘 받았어. 엄마, 왜 수술 받는다고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텐데.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800만 원이 없다며 전화를 끊더니 이제 와서 병원에 오겠다니.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태환이랑 같이요.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주말, 수진과 태환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고급 과일 바구니와 한약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몸에 좋다는 한약 지어왔어요. 꼭 드세요. 그래, 고맙다. 태환도 평소와 달리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지는 부엌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영수는 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어. 그나저나 엄마, 제가 들었는데 도남동이 재개발된다면서요? 결국 본론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가 보더라. 엄마가 사시던 집도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혹시 얘기 나눠보셨어요? 왜? 아니, 재개발되면 분양권 가치가 엄청 오른다던데 엄마도 뭔가 보상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부동산 일이 복잡해서 전문가 통해야 손해 안 봐요. 괜찮아. 이미 다 처리했어.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리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했다는 얘기야. 태환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계약 같은 거 하셨어요? 영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초조함과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래, 분양권을 내가 받기로 했어.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혼자 결정하세요?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내 일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태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그 분양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알아. 80억이에요. 80억. 그걸 어머님 혼자서 관리하실 수 있으세요? 영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겼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사기 아니야. 30년 알고 지낸 사람이야. 30년 알았어도 돈 앞에서는 다 변해요. 엄마, 지금이라도 저희한테 맡겨요. 싫어.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환도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저도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 많아요. 제대로 된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필요 없어. 이미 다 처리됐어. 그날 밤 수진과 태환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또 갈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날 수진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서류에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혼자서는 그 큰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영수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80억이에요. 엄마 나이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세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평생 분식집만 하셨잖아요. 부동산도 모르고 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영수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한 달 전에 내가 수술비 800만 원 부탁했을 때 너 뭐라고 했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돈 없다고 했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너희 장인 어른 칠순 잔치에는 5천만 원을 썼더라. 반포 호텔에서. 엄마, 그건 다른 문제예요. 뭐가 달라?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는 800만 원이 없었고 시아버지 잔치에는 5천만 원이 있었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칠순잔치는 태환이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됐어. 변명 안 들을래.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신경 끄고 살아라. 엄마,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이제 우리 남남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요? 내가 없어도 잘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수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영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과 태환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수진은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환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지난번에 다 끝났잖아. 태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영수는 놀라서 태환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태환이 무릎을 꿇다니. 무슨 일인데 그래?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태환이가 치과 운영하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환자가 줄어서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은행에서 압류 들어온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엄마, 우리 3억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3억만 있으면 당장 급한 건 막을 수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태환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망하면 어쩌려고요? 그럼 수진이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수진이 영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수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진아, 내가 수술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 뭐 했니? 그런데 지금은 너를 도와달라고? 엄마,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니? 늦었어. 태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80억이나 있으시면서 3억도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어머님 친딸이에요. 친딸이 엄마 죽어가는데 모른 채 했잖아. 태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 태환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도장 안 찍으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법적 대응? 네. 어머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할 겁니다. 치매 진단서도 받아올 거고요. 영수는 황당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미쳤니? 수진도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살려면 어머님 재산을 받아야 해요. 태환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순순히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태환이 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수는 놀라서 몸을 빼려고 했습니다. 나, 이게 무슨 짓이니? 도장 찍으세요. 태환이 영수를 밀었습니다. 영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수씨,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태환을 제지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태환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던 거예요? 가족끼리 노인을 폭행하는 건가요? 경찰관 한 명이 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명자가 태환과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이러려고? 엄마한테 손찌검까지 하면서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 아줌마, 저희도 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엄마를 폭행해? 너희가 정말 사람이니?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태환이 소리쳤습니다. 노인학대라니요. 저는 그냥 대화하려고. CCTV 다 찍혔어요. 어르신을 밀어서 넘어뜨린 거 다 보였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현관 위 CCTV를 봤습니다. 명자가 며칠 전에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달아뒀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이럴 줄이야.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태환과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엄마, 저 이러면 안 돼요. 제발 경찰에 말해주세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거라, 이제 끝이다. 엄마, 경찰관들이 2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가 영수 옆에 앉았습니다. 영수씨, 괜찮아요? 고마워요, 명자씨. 명자씨 아니었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걱정돼서 들렀다가 큰 소리 들리길래 경찰 불렀어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영수씨 인생을 사세요. 다음날 영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명자가 소개해준 믿을만한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재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네. 저처럼 병원비 없어서 고통받는 노인들, 수술비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공익재단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박영수 의료지원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영수는 10억으로는 경기도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나머진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명자도 영수와 함께 가평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수 씨, 우리 이웃에서 살아요. 저도 서울 생활 지겨웠어요. 그래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두 사람은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6개월 후 영수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산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재단에서 연락 왔어요. 영수 씨 기부 덕분에 100여 명이 수술 받았대요. 정말요? 네. 다들 너무 감사해 한대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에요. 제 돈이 좋은 곳에 쓰였네요. 영수 씨, 후회 안 해요? 딸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명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이제 편하게 살아요. 네, 그럴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수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참 편해. 내 남은 날 이렇게 흘러가도 좋구나. 영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박영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헌신했지만 버림받은 어머니. 하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평온한 삶을 찾으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